아픈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가 대금해수 부분인데요. 이 분야에서 암기해야 될 분야가 있고, 그냥 여러분들이 나는 2급 볼 건데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2급 보시는 분들은 얘를 암기하지 마세요. 아예 드립니다. 그냥 이거를 공부할 시간에 다른 거 하세요. 1급 보실 분들은 그래도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급과 2급이 여기서 또 계산 공식에서 차이가 나니까 숙지하실 분들은 1급 보실 분들은 공부를 하시고 2급 보실 분들은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대금회수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가면, 기업은 여러분들 사회적 기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사회적 기업도 결국에는 이익이 생겨야만 기업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다 환원하는 거지 그 이익 전부를 다 갖다 바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익 수익을 가져오는 건 어디예요? 대금 회수죠. 그래서 매출 대금을 갖다가 회수해야 된다. 매우 중요하다. 만약에 이 매출 대금을 물건을 판매를 했는데 대금이 회수가 안 되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운전 자본이 없어지죠. 기업의 유동성이 악화가 되고 차입금, 즉 빌린 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서 경영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매출 채권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고객의 신용도를 파악해야 되고 여신한도를 설정해야 되고 매출 채권 회수 계획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용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신용한도라고 나오는데, 신용이라는 거는 물품을 먼저, 여러분들 신용카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물건을 삽니다. 신용카드는 어떻게 되죠? 그죠? 결제를부터 먼저 하죠. 그럼 내가 먼저 결제를 2개월, 3개월로 하면 2개월 뒤까지 결제가 되는 거고요. 3개월 뒤까지 결제가 되는 거죠. 심지어 요즘에는 후불 결제라 해가지고 다음 달부터 결제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후에 결제하는 외상거래를 뜻합니다. 기업은 매출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거래처마다 외상 매출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신용한도, 여신한도라고 합니다. 신용한도는 거래처의 외상으로 매출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죠. 신용한도의 지급 보증을 받은 적격 어음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여신한도하고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용한도라는 거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 금액까지는 판매가 가능해. 여러분들도 신용카드 보면 맨날 문자 오지 않나요? 이 금액까지 여러분들이 신용한도를 늘릴 수 있어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한도가 그 금액까지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갚는 거는 그 뒤에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신용의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결국 신용은 뭐예요? 외상입니다. 외상. 어쨌든 내가 갚아야 될 금액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신용한도 설정 방법이 공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1급 교재에는 회사의 자금 운용상의 설정 방법이라 가지고 공식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매출채권 회수 기간을 구하고,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을 구하고, 재고 회전 기간을 구하고, 자금 조달 기간을 구하고, 매출채권 한도액을 구하면 결국엔 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금 고정 기간은 또 뭐예요? 나중에 따로 구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이거 엄청 힘들지 않나요? 그죠? 요거는 엄밀히 따지면 여기 밑에 있어야 되겠네요. 요걸 구하는 거예요. 요거. 그리고 이게 문제가 좀 너무 어렵다고 한참 이슈가 되다 보니까 매출채권 회전율, 괄호친 내용들, 얘도 엄밀히 따지면 괄호죠. 괄호친 내용들로 요즘엔 또 주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괄호친 내용들을 보시면 이번엔 뭐예요? 회전율을 가지고 또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공식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외워야 얘 하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거를 다 암기해서 맞춰가지고 합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아니면 지수평할법이라든가 간단한 수식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맞추실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에 의한 거니까 이건 순수해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구할 수 있다. 자,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애워야 됩니까? 애우지 말아야 됩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본인 선택입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근데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내가 나올 걸 고려해서 여력이 되신 분들은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아니다 나는 그냥 버리고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에서 집중하신 다음에 이건 버려도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앞에다 제일 앞에 슬로건을 걸었어요. 뭐라고? 70점 이상 딱점 맞고 합격하자고. 딱 70에서 75점 맞고 합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버릴 것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버린 게 있다면 집중할 곳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 뒤에 있는 구매 쪽이라든가 무역 쪽 쉽게 나오는 부분은 집중해서 좀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얘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출 채권. 자, 우리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또 포인트를 볼까요? 매출 채권 회전율이 높습니다. 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출 채권 회전율이 높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전율이란 건 앞에서 뭐라 했죠? 들어오고 나가고라 했죠. 회전율이라는 건 결국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면서 서로 마주칠 때가 있겠죠. 그럼 뭐가 높아요? 당연히 교차율이라고 하는 거. 교차 비율이 높을까요? 그렇죠. 교차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들어오고 나가니까. 그럼 교차 비율이 높다는 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뭐가 많이 발생하는 거라고? 그렇죠. 수익이. 자, 잘 안 써지네요. 옆에다 쓸게요. 수익이 높다는 게 되겠죠. 자, 수익이 높아요. 그러면 회전이 빨리빨리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대손위험, 위험은 발생이 낮아지겠죠. 시험 문제는 얘를 가지고 시험 문제 냅니다. 뭐 어떻게 내냐? 매출채권 회전율이 낮으면 수익이 높다. 예를 들면 교차 비율이 낮으면 위험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냅니다. 헷갈리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동자산의 총액에서 유동부채의 총액을 차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순운전 자본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 1급에서는 주관식으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순운전 자본이 뭐냐면요, 유동자산의 유동부채를 뺀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의 상환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막 쓸 수 있는, 우리가 여유자금으로 쓸 수 있는 유동성 금액을 얘기하죠. 그래서 기업의 자금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 순운전 자본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만 운영하는데 좀 편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순운전 자본을 가지려면 어떤 방법이 있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원래는 7가지가 있는데요. 이 7가지가 각각 그 위치가 틀려요. 하나는 내가 빌리는 쪽, 하나는 내가 빌려주는 쪽,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쪽, 그 다음에 내가 빌려주는 쪽, 그 다음에 하나는 생뚱맞은 재고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고부터 보면, 자, 여러분들 상품 재고라는 거는 이전에 앞에서 배웠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재고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 자본의 기회비용이다. 그죠? 기억나시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대응할 수 있는 걸 재고를 보유하다 보니 그 현금을 보유할 수 없게 됐다 했었죠. 그러면 재고를 최소화하면 현금으로 바꿔서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감소시켜서 판매를 하는 게 좋다. 하나. 그 다음에 현금 회수 가능체를 증대한다. 이건 뭐예요? 내가 받을 돈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빨리빨리 이 어음이 매출 채권이 회전할 수 있도록, 현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거래처를 증대시켜라. 그 다음에 장기 회수 기간은 거래처를 감소해라. 단기 회전, 즉 빨리빨리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줄 돈이죠. 줄 돈. 얘는 받을 돈이고요. 얘도 받을 돈입니다. 자, 내가 줄 돈은 어떻게 해? 늦게 줘라 이거죠. 좀 약간 이기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순운전자본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 다음 외상 매출금이나 어음의 회수 기간을 단축. 얘는 또 뭐예요? 내가 받을 돈은 단축시켜라. 그 다음 외상 매출금 감소, 외상 매입금을 증가시켜라. 그 다음 결국에는 내가 줄 돈은 여기 나오죠. 현금, 내가 줄 돈이죠. 받을 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 자, 얘는 줄 돈과 받을 돈이 같이 나왔네요.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받을 돈은 현금으로 빨리 받고 내가 줄 돈은 천천히 주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문제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어음 거래처는 거래를 끊는다. 그러니까 거래를 하지 않는다라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에.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어음으로 거래하는 데는 더 이상 거래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죠. 어음 거래를 하되 그 어음의 회수 기간을 단축시키는 거죠. 아예 거래 자체를 하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회수 기간을 단축시키면 되는 겁니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여신한도 설정 방법이 나오는데 공식이 또 여기서 외워야 될 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처 여신한도라는 거는 뭐냐면요, 신용도, 판매 능력, 담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가장 따라가면 안 되는 게 얘예요. 타사한도 준용 방법이 뭐냐? 다른 회사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주먹구구시 방법이고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냐면 과거 총 이익의 실적 이용 방법도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교과서 보시면은 어디나 다 똑같이 나올 거예요. 3년에서 5년 동안의 이익 총계액 누계 실적을 구해서 여신한도액을 구하는 겁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얘는 3년간, 예를 들어서 3년간이다. 그러면 3년간에 예를 들면 총 매출액에서 외상 매출채권 잔액을 뺀 회수 누계액이죠. 그걸 갖다가 평균 총 이익률로 나눠서 곱해서 구하는 건데 잘 안 나와요. 얘도. 그러면 뭐가 자주 나오느냐? 그나마 얘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매출액 예측을 위한 방법이라서 이건 암기하실 거 아닙니다. 할 분은 하고 아닐 분은 안 하셔도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거래처의 고객 총 매입액 곱하기 자사수주 점유율 곱하기 여신기간인데 얘는 또 여기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문제에서 보면 주어진 거 다 곱해라 라고 했던 게 이 문제예요. 이 거래처 고객 총 매입액은 또 뭘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예상 매출액 그 다음에 매입 원가율로 또 곱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곱해서 쓸 수 있다. 참고로 보시고 여러 개 안 돼요. 여러분 공식을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보시면서 내가 애울 거 애우지 않을 거를 갖다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매출 목표와 회수 기간에 의한 게 있고요. 기존의 거래처와 계속 거래를 하되 영업사원이 목표 매출액을 회수액을 미리 설정하고 상사와 협의하는 거죠. 그래서 한도액을 설정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1급 보시는 분들은 암기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지표에 의한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거래처 신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회수성, 성장성 등에 관련된 경영지표를 구해놓은 다음에 그 경영지표에 재무제표가 연결되는 부분을 갖다가 서로 잘못 연결된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동그라미 치면 여기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무제표가 있는 경우 아니면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해가지고 두 개로 나뉘니까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봐주시고 얘가 좀 더 중요하다. 자, 수익성은 총 자본 대비 경상이익률, 매출액 대비 총이익률, 매출액 대비 정상이익률. 자, 이익률 나왔다. 그럼 뭐? 수익성. 안정성은 자기자본 비용. 여기 두 개를 섞어놔요. 유동성은 왜냐면 여기도 회전율, 여기도 회전율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시니까 여러분들 나머지는 수익성은 이익률, 안정성은 자기자본 비용, 유동성과 회수성은 여기만 좀 집중해서 암기를 해주시라.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어디서 특히? 그렇죠. 1급에서 자주 나오는 편이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유동성은 상품 회전율, 유동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회수성은 매출채권 회전율에 대한 내용이다. 넘어갑니다. 자, 대금회수 관리인데요. 여기서도 암기해야 될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대금회수라는 건 결국에는 기업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외상 거래를 해요. 일정한 날을 갖다가 거래처에 대금을 회수하는 기간으로 해서 영업사원이 돌면서 대금을 회수하는데 회수할 때 계획을 세워서 회수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대금 화세할 때 그 고려사항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교과서 확인, 암기는 아니고요. 확인해야 될 게 대금회수 시 고려사항입니다. 고려사항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당월 마감일이냐, 당월 지급 예정일이냐, 지급이 동일한 거래처의 지역 분포를 갖다 확인해야 되고요. 매출채권 잔액은 얼마나 되느냐, 당월 매출액이 얼마냐, 회수 목표액이 얼마냐, 수급 내용은 얼마만큼을 갖다가 회수 현금이고 약속 어음이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했느냐, 그 다음에 상계되는 게 있느냐, 여신한도액은 얼마나 남았느냐, 받을 어음의 지급 예정 기간은 언제까지냐 등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물건을 금액을 받아줘야 된다. 그럼 대금회수 관리 방법은 뭐가 있느냐? 대금회수는 주로 회수율이나 회수 기간을 기준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요 공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암기해 주시면 나머지는 웬만하면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 월말 마감 차월 회수라든가 전월말 마감 당월 마감일까지 회수, 그 다음 월중 마감 차월말 회수 같은 경우에는 좀 1번 공식의 응용 버전이에요. 날짜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 달라. 회수율은 당월 회수액 나누기 전월 말 외상 매출금 잔액 더하기 당월 매출액 곱하기 100입니다. 이건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될 공식이에요.
어떤 분들 이것도 넘기면 안 될까? 아니요, 이건 암기해 주세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기출문제 강의는 계속 올려놨죠. 그래서 아마 회수율에 대한 내용들은 보셨을걸요? 회수율 공식을 많이. 그래서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암기. 회수 기간 구하는 공식. 이것도 무조건 암기입니다. 쉬운 공식이에요. 이건 산수야, 산수. 즉, 보통은 회수 기간은 각 받을 어음 금액 곱하기 각 어음 기간의 합계 나누기 매출액인데, 여기서 포인트. 현금은 기간이 어떻게 된다? 기간이 0이다. 그럼 현금 금액이 얼마더라도 곱하기 0 하면은 현금은 기간이 0이 되겠죠? 그냥 곱해주니까.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에 90일, 150만 원에 120일. 그러면 90 곱하기 100 더하기 120 곱하기 150. 이렇게 해서 전체 금액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수기간이라는 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공식 하나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전에는 공식이 많이 없었는데 영업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숙지하거나 암기해야 될 공식이 많이 생기고 있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업은 좀 공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지를 위해서 많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1급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다 외우세요, 여러분. 내가 안 외워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버리다 보면 다 버리게 됩니다. 나중엔 내가 맞출 게 없어. 그래서 1급 보시는 분들은 특히 계산 문제가 한 4-5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숙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영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는 구매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